쉿, 너만 들어. 바람의 향기가 실려오고 그 바람이 실어다준 향기의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향기가 있는 그 옛날의 시절로 날 데려가기도 한다. 이렇게 봄볕이 따뜻한 날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면 엄마는 내 귀를 파주시곤 했어. 그때 내 머리 위로 불어오는 바람에도 달콤한 향기가 났었는데 엄마 냄새와 섞여 날 기분 좋게 만들어주었어. 그렇게 봄바람은 엄마 향기 같아. 오늘 이야기는 봄바람으로부터 추억이 되살아난 그래서 그 시절 엄마에게 들었던 무섭지만 슬픈 이야기야. 지금부터 우리 엄마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나의 고향은 진주였고 6.25 전쟁이 나서 피난을 내려올 때는 나는 겨우 7살이었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나와 언니 이렇게 한 가족이 피난을 갔어. 밤에만 이동을 했고 낮에는 나무 밑이나 버려진 헛간, 숲에서 눈을 좀 붙여야 했거든.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면 폭격을 한다고 일부러 먼 산길로만 이동했고 밤에도 불을 끄고 이동을 해야 했어. 어딘지도 모르는 깜깜한 산길을 밤새 걷는다는 게 어른들도 힘들고 고단한 일이었고 나도 너무 힘들었지만 그나마 옆집에 살던 친구 순이네와 함께 피난을 가서 조금은 덜 힘들었던 것 같아. 먹을 것도 없어서 생보리를 먹거나 그것도 없으면 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걸로 밤에 국을 끓여 먹고는 했는데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어. 피난을 떠나고 아무도 없는 빈집에 들어가서 쉬기도 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쥐를 잡아서 먹을 것을 마련하셨다는데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뭔지도 모르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 밤에 산길을 걷다가 호랑이와 마주친 일도 있었어. 산속 밤길을 앞서 걷던 피난 행렬이 수근거리더니 일제히 조용해지더라고. 나는 궁금해서 어머니한테 물었어. 엄마는 치마폭으로 나를 덮어 씌우더니 조용히 해야 된다 하시는 거야. 그래도 궁금해서 치마 틈새로 뭐가 있나 하고 보는데 호랑이가 바위 위에 앉아서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의 행렬을 매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있는 거야. 달빛에 비친 호랑이는 정말 엄청나게 컸고 나와 같은 애들은 한 입에 물고 간다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을 치맛자락에 감싸고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숨죽이며 호랑이 옆을 지나갔어. 각 지역에서 온 피난민들은 만나서 서로의 지역 소식을 전했고 여기저기서 마주치고 헤어지기도 했는데 그때까지 함께였던 친구 순이네도 지리산 어느 마을에 친척집이 있다면서 그 길로 이별을 해야 했어. 그리고 이틀쯤 후에 가던 길에 길이 끊겨 다시 돌아 나와야 했는데 순이네가 갔던 마을로 돌아서 가야 한다고 해서 나는 너무 좋았어. 순이를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좋았거든. 꼬박 하루가 걸려서 그곳에 도착했지. 그런데 그곳이 우리가 도착 하루 전에 폭격을 맞아 마을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 거야. 어머니는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했고 나는 어린 나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은 했어. 이제 순이를 다신 못 만난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 한 번 폭격을 맞은 곳이 다시 폭격을 맞는 경우는 없다고 해서 그날은 폐허가 된 마을에 그나마 성한 집을 찾아서 가족이 쉬어가기로 했어. 배고픔과 추위 때문에 아버지는 먹을 것을 찾으러 나가셨고 나와 언니는 저녁에 불 피울 장작을 주스러 갔어. 낮에는 연기 때문에 불을 피울 수 없었고 밤에야 겨우 불을 피울 수 있었지만 불빛이 새나가지 않게 피워야 했거든. 나와 언니는 근처 헛간 같은 곳을 발견했고 거기에 뭔가 먹을 것이 있을 것 같아서 헛간에 들어갔는데 헛간 옆에 집터는 폭격에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 우리가 헛간에 들어서자 왠지 모를 서늘함에 더욱 몸이 움츠려들었어.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2명의 아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앉아 있는 거야. 어찌나 놀랐던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둘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죽어 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아이들은 순이와 순이의 동생이었던 거야. 우리는 흘러나오는 눈물을 훔치며 그 길로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이야기를 했고 어린 것들이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두 아이의 죽음에 안타까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고 나와 언니는 소리내어 울지 못했지만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 그리고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모두가 함께 절을 했고 나도 마음속으로 순이와 작별 인사를 했어. 아버지는 얼마 후 어디서 감자를 구해서 오셨어.
감자를 먹고 그렇게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영희야,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어. 구멍이 숭숭 뚫린 문짝 뒤로 옆집 살던 순이가 나를 부르는 소리였어. 영희야,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죽어. 영희야, 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다 죽어. 나는 일어나 앉아서 어머니를 깨웠고 옆에서 주무시던 아버지도 일어나셨어. 순이가 불렀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는데요. 아버지는 뭔가 이상했던지 옆에 자던 언니를 들쳐 업었고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그 길로 그 집을 빠져나와서 미친 듯이 산을 향해 뛰셨어. 잠시 후 요란한 폭탄 소리와 함께 그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지. 산중턱까지 올라가서야 아버지는 언니를 내려놓고 가족은 그제서야 한숨을 쉬며 마을이 불타는 것을 보았어.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꿈의 순이 아버지 김씨가 나와서 자기 몸은 성하지도 않으면서 성하지 않은 몸으로 아버지에게 계속 나오라고 손짓을 하셨고 그 옆에는 그의 가족들도 함께 있었다고 하시는 거야. 아버지는 낮에 먹을 것을 찾으러 갔다가 폭격을 맞은 집에서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을 수습해 주셨다고 하셨지. 혹여 그 시체들 속에 순이 부모님도 있었을까 해서 말이야. 이제까지 엄마에게 수백 번은 더 들어서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 마냥 내 눈에 선한 그 이야기였어. 지금은 이 세상에 함께 하시지 않지만 난 아직도 엄마가 해주셨던 이야기들과 그때의 느낌들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어. 난 내 아이들에게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는 하는데 내 아이들도 나중에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내가 해준 말들이 생각이 날까. 난 엄마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또 다시 듣고 싶어. 이제 다시는 들을 수 없는 우리 엄마의 봄볕 같은 따사로운 목소리로 말이야. 어느 봄볕이 따뜻한 날에 대청마루에서 엄마 다리를 베고 누워 코끝을 간지럽히는 민들레 꽃씨와 함께 바람을 맞으며 낮잠을 자던 그 하루를 난 보석처럼 간직할 거야.